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조용히 끝내자고 했잖아. 금요일 밤 실수로 과다 복용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박옥래 씨가 겪은 일입니다.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옥래 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작년 겨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4시 23분 침대 맡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에는 독일에 출장 중인 아들 재민의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아무것도 챙기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옥래 씨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새벽에 이게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요. 가영이가... 아니, 지금은 그냥 나가세요. 슬리퍼만 신고라도 당장 나가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옥래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 가영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낮은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늘이에요. 새벽에 약을. 옥래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듣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살갑던 며느리 가영이 유독 차분하고 친절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수면에 좋은 차를 구해왔어요. 건강검진도 한번 받으셔야죠.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옥래 씨는 처음엔 며느리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우울증을 앓았던 시절,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가영은 친딸처럼 옥래 씨를 챙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영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래 씨가 외출하려고 하면 어머님, 밖은 위험해요. 제가 필요한 건 다 사다 드릴게요 라며 만류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조금만 참으세요 라며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영이 약국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혈압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꼭 드시래요. 옥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은 혈압이 정상이었거든요. 난 혈압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러자 가영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이 깜빡하신 거예요.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깜빡한 걸까? 옥래 씨는 불안한 마음에 약을 먹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며칠 후 가영이 외출한 사이 우연히 그녀의 방 앞을 지나가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액보험 가입 신청서였죠. 수익자란에는 며느리 가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피보험자는 박옥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단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 살펴보니 치매 진단서 사본이라는 문서도 있었습니다. 진단일은 2달 전. 하지만 옥래 씨는 치매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죠. 그날 밤 옥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영의 방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네, 금요일 밤이 좋을 것 같아요.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네, 실수로 과다 복용한 걸로 하면 되죠. 도장은 이미 확보했고요. 옥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히 끝내야 해요. 아들은 해외에 있으니까 문제없을 거예요. 장례식 끝나고 보험금 타면. 네, 3억이요. 3억. 그 금액에 옥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이 3억이라니. 다음 날 아침, 가영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웃는 얼굴이 섬뜩했습니다.
옥래 씨는 핑계를 대고 방에 들어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아, 엄마 좀 이상한 것 같다. 가영이가. 그러나 차마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한다는 말은 쓸 수 없었습니다. 문자를 지우고 다시 썼죠. 요즘 가영이가 이상해. 한번 확인해봐. 재민은 독일에서도 어머니의 문자를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즉시 아내 가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윤가영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본명은 최미진. 과거에도 노인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민은 즉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가영이 또다시 수상한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은 옥래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슬리퍼만 신은 채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옥래 씨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없었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1층 경비실에 도착한 옥래 씨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택시 좀 불러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새벽에 슬리퍼만 신고 나온 옥래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발, 빨리 택시만.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가장 가까운 지구대였습니다. 새벽 5시,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선 옥래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살았다. 정말 살아났다. 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당직 경찰관은 처음엔 치매 노인의 헛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옥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강력계에 연락해야겠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가영, 아니 최미진은 황급히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면제가 가득 든 병, 위조된 진단서, 보험 설계 노트, 그리고 공범인 보험 설계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미진은 시어머니가 치매예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라고 발뺌했지만 녹음 파일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죠. 그날 이후 옥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재민은 독일 근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옥래 씨는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옥래 씨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가족의 얼굴을 한 악마였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재판부는 최미진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보험 설계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과거 미진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2건의 노인 사망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절한 사람들, 이유 없이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 옥래 씨의 용기 있는 신고가 많은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지금 옥래 씨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꼭 기록하세요. 녹음하고 사진 찍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리세요. 침묵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갑작스런 친절 뒤에 숨은 의도는 없을까요? 옥래 씨의 이야기가 단순한 남의 일로만 들리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심하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대에서 무사히 돌아온 뒤 옥래 씨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의 치밀한 계획은 소름 끼칠 정도였죠. 오늘은 그 교묘한 함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며느리 가영, 아니 최미진을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재민이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다고 데려왔죠.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옥래 씨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는 게 익숙해요. 미진의 그 말에 옥래 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미진은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한다고 했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미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도 없어요라고 했고, 하객도 회사 동료 몇 명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건 결혼식 직후였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아들 결혼식은 꼭 보고 가겠다며 버티셨던 남편.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옥래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혼자 지내기가 힘들어졌죠. 그때 미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재민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작년 11월, 옥래 씨는 아들 부부 집으로 이사했죠.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진은 매일 아침 옥래 씨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님 젊었을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올해 2월부터였습니다. 미진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죠. 어머님, 회사에서 가족 건강검진 지원이 나왔어요. 좋은 병원이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검진 당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진이 의사와 따로 면담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하세요. 혹시 치매 검사도 가능한가요? 옥래 씨는 복도에서 그 말을 우연히 들었지만 그때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 후로 미진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님,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길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혹시 잃어버리실까 봐요. 옥래 씨는 반발했습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내 물건은 내가 관리해. 그러자 미진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어머님이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도 화를 내세요. 독일에 있는 재민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영이가 고생이 많아요. 좀 맞춰주세요. 아들의 그 말에 옥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아들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거든요. 3월 어느 날, 옥래 씨는 우연히 미진의 가방에서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였죠. 라벨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이게 뭐니? 아, 그거요? 회사 선배님이 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불면증 있으시다고 했더니 남은 거 주셨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옥래 씨는 불안했습니다. 남의 처방약을 왜 받아온단 말인가? 그날부터 옥래 씨는 미진이 주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차나 국물은 핑계를 대고 남겼죠. 그러자 미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 4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미진이 보험 설계사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강도영이라는 40대 남자였죠. 어머님, 노후 대비로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옥래 씨는 거절했습니다. 보험은 됐어. 이미 들어둔 것도 있고. 그러자 강도영이 말했죠. 어르신, 요즘은 치매 보험이 대세예요. 치매 진단받으면 큰 돈이 나옵니다. 자녀들한테 부담 안 되게 미리 준비하셔야죠. 미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제 생각에도 하나 들어두시면. 싫다고 했잖아. 옥래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미진과 강도영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옥래 씨는 미진의 통화를 엿들었죠. 네. 설득이 안 돼요. 그냥 진행하는 수밖에. 네.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도장은 이미 확보했고요. 도장을 확보했다. 옥래 씨는 서둘러
자신의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도장 케이스를 열어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사라진 걸까요? 다음 날, 옥래 씨는 미진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죠. 첫 번째는 자신의 도장이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어 있었죠.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3억짜리 생명보험, 2억짜리 상해보험, 1억짜리 질병보험. 모두 옥래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수익자는 배우자 및 자녀로 되어 있었죠. 가입일은 3월. 옥래 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서였죠. 진단일은 2월 15일. 바로 그 건강검진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의사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옥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원래 있던 그대로 돌려놓았죠. 미진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미진은 특별히 더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수정과를 만들었어요. 시원하게 한잔하세요. 옥래 씨는 수정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미진이 주방으로 간 사이 화분에 부어버렸죠. 잠시 후 미진이 돌아왔을 때 옥래 씨는 일부러 졸린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졸리지? 미안, 먼저 들어가 쉴게. 미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방에 들어온 옥래 씨는 즉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썼죠. 재민아, 가영이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 가짜 치매 진단서도 만들었다. 도장도 훔쳐갔다. 증거 사진 다 있다. 재민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어머니, 사실 확인했습니다. 가영이 본명이 최미진이고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어진 전화. 어머니, 내일 새벽에 제가 전화할 테니 그때 바로 집을 나가세요. 경찰에 신고할 준비도 다 했어요. 그날 밤, 옥래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의자를 문 앞에 세워두었죠. 혹시라도 미진이 들어오려 하면 소리가 나도록. 새벽 3시경. 정말로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죠. 밖에서 미진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왜 잠갔지? 쯧. 내일 해야겠네. 내일. 그 말에 옥래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금요일. 미진이 통화에서 말했던 그날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재민의 전화는 그보다 빨리 왔습니다. 새벽 4시 23분. 그 전화 한 통이 옥래 씨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미진은 그날 밤 옥래 씨의 차에 수면제를 평소에 10배 넣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의 약물 과다 복용 사고로 위장하려 했죠. 이미 치매 진단서도 있고 평소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가짜 진료 기록도 만들어뒀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미진이 옥래 씨 행세를 하며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 요즘 자꾸 깜빡해서 며느리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하며 치매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했죠. 독일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구해낸 재민 씨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 수는 없었죠. 독일에서 한국까지는 최소 하루가 걸리니까요. 그 시간 동안 재민 씨는 독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먼저 최미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죠.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70대 독거노인 수면제 과다 복용 사망, 요양보호사 보험금 수령 논란, 80대 할머니 급사, 입주 도우미가 유일한 보험 수익자, 5년 전과 3년 전 기사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그들을 돌보던 사람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기사 속 요양보호사와 입주 도우미의 이름은 각각 달랐지만 재민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것도 최미진의 짓일 거라고.
재민 씨는 한국에 있는 대학 동창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급한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최미진이라는 여자, 보험 사기 전력 있는지. 변호사 친구의 답은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재민아, 이 여자 위험한 사람이야. 2번 조사받았는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어. 피해자들이 다 죽어서 증언할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왜? 그 여자가 내 아내야. 뭐, 재민 씨는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즉시 움직였죠. 아는 형사에게 연락하고, 과거 사건 파일을 찾아보고, 미진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옥래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으며 경찰에 진술을 마친 후, 옥래 씨는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스마트폰 녹음 어플 좀 알려줘. 친구 김영희 C68는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녹음은 왜? 내가 그 집에 물건 가지러 가야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경찰이 동행하기로 했지만 옥래 씨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대비는 필요했죠. 다음 날 오전, 옥래 씨는 경찰관 2명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미진은 태연한 얼굴로 문을 열었죠.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 연기력에 옥래 씨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경찰이 없었다면 정말 며느리가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을 거예요. 경찰이 신분을 밝히자 미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가정 내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학대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데. 미진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세요. 망상이 심하시고 저를 자꾸 도둑이라고 하세요. 병원 기록도 있어요. 그녀는 정말로 치매 진단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것이 위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의사는 박옥래 씨를 진료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래 씨가 짐을 챙기는 동안 미진은 계속 옥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옥래 씨는 녹음 중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도장을 훔쳐서 보험을 든 것도 날 위해서였니?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든 것도? 그건 어머님이 나중에 정말 아프실 때를 대비한 거예요. 수면제를 구해온 건 남의 이름으로 된 처방약을 왜 가지고 있니? 미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이때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최미진 씨,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미진, 본명을 부르자 미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순간 옥래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죠. 어머니, 강도영이라는 보험 설계사 알아냈어요. 과거에도 미진이랑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경찰에서 체포하러 갔대요. 스피커폰으로 들린 그 말에 미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안 거죠. 그날 오후, 강도영도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었죠. 노인 고객 리스트, 그들의 재산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가 상세히 적힌 파일이 수십 개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파일도 있었죠. 강도영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미진이 먼저 제안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하자고. 저는 보험만 들어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단순한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습니다. 위조 문서 제작, 가짜 진단서 연결, 심지어 수면제 구입까지 도운 공범이었죠. 재민 씨가 한국에 도착한 건 사건 발생 이틀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서로 갔죠. 거기서 어머니를 만난 재민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아니야. 내 덕분에 살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옥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원망했던 마음이 모두 녹아내렸죠.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진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엄청난 자료가 나왔거든요. 다른 노인들의 정보, 보험 설계 계획, 약물 투여 시뮬레이션까지. 그녀는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미진이 SNS에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든 하루. 효도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어르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 보람 느껴요. 이런 글들로 자신을 효부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에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며느리 없어요. 이런 칭찬이 가득했죠. 수사를 통해 과거 피해자들과의 연관성도 드러났습니다. 5년 전 사망한 김순자 할머니, 3년 전 사망한 박정임 할머니, 두 분 모두 미진이 다른 이름으로 접근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한국에 온 그는 옥래 씨를 만나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도우미가 자꾸 약을 먹으라고 한다고. 그런데 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예민해지신 거라고만 생각했죠. 박정임 할머니의 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무서워하셨어요. 그 사람이 밤에 방에 들어온다고. 저는 치매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두 유족은 옥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재민 씨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을 뻔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요양보호사가 이상해요.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자꾸 해요. 옥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위험을 알리는 경종이 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미진과 강도영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 조사가 계속되었고 그들의 여죄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옥래 씨는 친구 영희의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갔습니다. 재민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죠.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독일 근무 그만두고 한국 본사로 옮길게요. 아니야. 내 일이 중요하지.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말에 옥래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잃을 뻔했던 일상이, 가족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증거 수집과 수사 과정은 험난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미진의 치밀한 계획도, 강도영의 전문적인 수법도 결국 한 노인의 용기와 아들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새벽의 탈출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옥래 씨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새벽 4시 23분.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서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이 평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하죠.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재민의 목소리를 들은 옥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살폈죠. 미진의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 후면 될 것 같아요.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옥래 씨는 슬리퍼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죠. 커다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옥래 씨는 직감했습니다. 저 안에 자신을 처리할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라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띠링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죠. 복도로 나온 옥래 씨는 엘리베이터를 포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면 미진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비상계단.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관절염까지 있는 옥래 씨에게는 고행이었죠.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어둠 속에서 계단을 더듬으며 내려갔습니다.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죠. 10층쯤 내려왔을 때 위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래 씨는 숨을 죽이고 벽에 붙어 섰죠. 발소리가 복도를 오가는 게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방에 있었는데. 미진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래 씨는 더 서둘렀죠.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층, 4층, 3층. 숨이 차서 헐떡거렸지만 계속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1층.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는 실감이 났죠. 경비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경비원이 졸고 있었죠. 옥래 씨는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경비원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급해요. 슬리퍼만 신고 어디 가시려고. 제발 묻지 말고 택시만 불러주세요. 옥래 씨의 절박한 표정에 경비원은 더 묻지 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파트 현관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죠. 미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네요. 미진이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옥래 씨는 경비원 뒤로 몸을 숨겼죠. 이분이 누구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어머니, 집에 가요. 아니야. 나 치매 아니야. 옥래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옥래 씨는 경비원과 미진을 뿌리치고 택시에 뛰어올랐죠. 지구대로 가주세요. 빨리요. 미진이 택시 문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출발해요, 빨리. 택시 기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급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미진이 땅을 치며 분해하는 모습이 보였죠. 택시 안에서 옥래 씨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미진이 따라오는 건 아닐까.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재민아, 나 나왔다. 지구대로 가고 있어. 잘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경찰에 미리 연락해뒀어요. 도착하시면 바로 보호받으실 거예요. 분당 지구대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나와서 옥래 씨를 맞았죠. 박옥래 어르신이시죠? 아드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를 받아든 옥래 씨는 그제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무서움이 밀려왔던 거죠. 저희 며느리가 절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관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새벽에 슬리퍼만 신고 온 노인의 말이니까요. 하지만 옥래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고 했잖아. 금요일 밤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보험금 3억. 선명하게 녹음된 미진의 목소리.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네요. 강력계 인계해야겠습니다. 그 시각 미진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서류, 약품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죠. 그리고 강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도망갔어요. 어떻게 눈치챈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 경찰서 간 것 같아요. 당장 증거 다 없애. 나도 사무실 정리하고 피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민이 독일에서 보낸 정보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거든요. 새벽 6시, 체포영장을 가진 형사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최미진 씨, 문 열어요. 미진은 베란다를 통해 도망가려 했지만 15층이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죠. 최미진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최미진이 아니에요. 윤가영이에요. 본인이 최미진 맞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확인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진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늙은이가 다 망쳤어.
얌전히 있었으면 편하게 갔을 텐데. 그 말을 형사가 녹음했죠.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집 수색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수면제 10통, 주사기, 그리고 11월 15일 실행이라고 적힌 메모. 상세한 계획서도 있었죠. 오전 2시 수면제 10정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탄다. 오전 2시 30분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강제로 먹인다. 오전 3시 119에 신고. 치매 노인이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장례식 후 보험금 청구. 강도영도 같은 시각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나왔죠. 20명이 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 위조 도장, 가짜 진단서 양식들. 경찰은 긴급하게 그 명단의 노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몇몇은 이미 수상한 일을 겪고 있었죠. 얼마 전에 모르는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요양보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을 공짜로 해준다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해를 면한 분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재민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낸 게 더 있어요. 미진이가 사용한 가명이 5개나 돼요. 윤가영, 김수진, 이정희, 박선영, 최미진. 그리고 각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거액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냈니? 제 대학 동창이 사이버 수사대에 있거든요. 미진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더니 다 나왔어요. 그 정보는 즉시 경찰에 전달되었고 미진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총 5억이 넘는 돈이 있었죠. 과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보험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옥래 씨는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마쳤습니다. 3시간에 걸친 상세한 진술이었죠. 형사는 감탄했습니다. 어르신이 녹음하고 사진 찍어둔 게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어요. 무서워서 정신없이 한 거예요. 살려고. 오후에는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뉴스화하고 싶다고 했죠. 옥래 씨는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날 저녁 뉴스에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며느리로 위장한 연쇄보험 사기범. 시어머니 살해 시도하다 체포.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그들의 가족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죠. 밤 10시경, 옥래 씨는 친구 영희 씨 집에서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아찔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러게. 근데 넌 정말 용감했어. 나 같았으면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옥래 씨는 3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죠. 비상계단을 뛰어내려오던 그 순간, 택시를 타고 지구대로 향하던 그 길. 모든 것이 영화 같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탈출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방청석이 가득 찼죠. 과거 피해자 유족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최미진과 강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3개월 전에 그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죠.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미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윤가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박옥래 씨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 6억 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 6억.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알려진 3억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었죠.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가입된 보험이 더 발견된 것입니다. 옥래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박옥래 씨,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년 전 아들이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결혼식도 했고 작년부터는 한 집에서 살았어요.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올해 2월부터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자고 하고 제가 치매라고 의사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치매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였죠. 이 진단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미진이 방에서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전 검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미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진단서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미진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답했죠.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때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옥래 씨가 녹음한 파일이었죠. 조용히 끝내자고 했잖아. 금요일 밤이 좋을 것 같아요.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법정에 미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죠.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영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백했죠. 최미진과는 5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녀가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보험을 들게 하면 저는 서류를 만들어줬죠. 몇 건이나 연루되었습니까? 정확히는 7건입니다. 또 한 번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7건이라니. 그중 사망한 경우는 3건입니다. 김순자 씨, 박정임 씨, 그리고 이영호 씨. 이영호라는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였죠. 검사가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옥래 씨는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 억울함이 풀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하마터면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주셔서. 침묵했다면 계속 피해자가 나왔을 거예요.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재민이 증인으로 나섰죠. 독일에서 아내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윤가영이라는 이름은 가짜였고 본명이 최미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은 기록을 찾았죠. 왜 바로 어머니께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하지만 확인할수록 의심이 커졌고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급히 전화한 거예요. 미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망상을. 그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진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이었죠. 표적 리스트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재산, 가족관계, 건강 상태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42명. 그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아직 접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피고인, 이 파일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진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최미진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닌 연쇄 살인미수이자 살인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강도영은 이 모든 범죄의 공범으로서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3월 15일 선고 공판. 피고인 최미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노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 강도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미진은 판결을 듣고도 무표정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죠.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옥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기록하고 신고하세요. 침묵은 그들에게 기회를 줄 뿐입니다. 이 재판을 계기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노인 대상 범죄 전담팀을 신설했고 보험사들은 고액 보험 가입 시 추가 확인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3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다른 가족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죠.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인보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노인 학대와 금융 착취를 막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피해자 이영우 씨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영우 씨. 당시에는 자연사로 결론 났지만 이제는 의문이 제기되었죠. 이영우 씨의 딸이 옥래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양보호사가 무섭다고. 그때는 치매 증상인 줄 알았는데 그 요양보호사의 이름은 김수진. 미진이 사용했던 또 다른 가명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영우 씨도 고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 후 보험금은 요양보호사가 대리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죠. 이로써 미진의 죄목에 살인죄가 추가되었고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옥래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재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더 많은 피해를 막았어요. 어머니는 영웅이세요. 영웅은 무슨. 그저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 것뿐이야.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옥래 씨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안전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기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강연장에는 항상 많은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옥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죠. 어느 날 강연장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조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옥래 씨는 강연을 멈추고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조사 결과 정말로 그 조카는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옥래 씨의 용기는 계속해서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그날, 미진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옥래 씨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미진은 옥래 씨를 노려봤죠. 그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가끔 악몽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옥래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 옥래 씨는 경기도 성남의 새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재민이 독일 근무를 정리하고 한국 본사로 돌아온 후 모자는 가까운 곳에 각자의 집을 마련했죠. 매일 만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게 옥래 씨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7시 옥래 씨는 산책을 나섭니다. 탄천 둔치를 걸으며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죠. 옥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운동해야 건강하죠. 김 선생님도 매일 나오시네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옥래 씨는 이제 압니다. 한때는 이런 일상조차 누릴 수 없을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옥래 씨는 컴퓨터를 켭니다. 70살에 배운 컴퓨터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합니다. 오늘도 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와 있었죠. 옥래 선생님, 덕분에 위험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도 조심하게 되었어요. 강연 요청드립니다. 우리 지역 노인들에게도 들려주세요. 옥래 씨는 실버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 도와서 만든 채널인데 구독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죠. 오늘 올릴 영상 주제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입니다. 최근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옥래입니다. 오늘은 요즘 극성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며칠 전 제게도 전화가 왔어요. 검찰청에서 왔다면서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옥래 씨의 모습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1년 전 떨면서 법정에 섰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점심때는 재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결혼하려고요. 옥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진과의 일 이후 재미는 연애는커녕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렸거든요. 정말. 누구니? 회사 동료예요. 신중하게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번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3년이나 사귀었는데 왜 이제야 말하니?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했어요. 다음 주 옥래 씨는 재민의 여자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미진과는 달랐죠. 과하게 친절하지도 지나치게 살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솔하고 편안했죠. 어머님, 재민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대단할 것 없어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죠. 수지는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죠. 옥래 씨는 수진의 손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거칠고 튼튼한 손.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손이었죠. 재민이가 많이 힘들어했죠? 네. 자책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을 위험에 빠뜨렸다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요. 옥래 씨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죠. 한 번의 실수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옥래 씨를 대할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재민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죠. 무엇보다 자신의 일과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재민과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성대하게 치렀죠. 수진의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고 하객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축사를 하는 옥래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재민아, 수진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결혼식장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옥래 씨의 강연을 듣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노인들이었죠. 그들은 옥래 씨를 은인이라 부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옥래 씨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노인복지관에서 안전교육 강의를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경찰서와 협력하여 노인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죠. 금요일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주말에는 전국 각지로 강연을 다닙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옥래 선생님을 노인 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옥래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옥래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고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가족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이 아닐 경우 특별심사를 거치도록 한 법안이었죠. 또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이들이 돌보는 노인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옥래 씨는 미진과 강도영이 수감된 교도소에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옥래 씨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면회실에서 만난 미진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없었죠.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너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됐니? 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난 널 용서해. 하지만 내가 죽인 다른 분들의 억울함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해. 면회를 마치고 나온 옥래 씨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용서는 미진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2026년 봄, 옥래 씨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인쇄 수익은 전액 노인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옥래 씨처럼 위험을 극복한 노인들도 많았죠. 한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박옥래 선생님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피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옥래 씨는 뿌듯했죠.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매일 아침
옥내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 버텼다. 박옥내. 오늘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재민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재민의 답장은 언제나 빠릅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옥내 씨의 연락처에는 진짜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금요일 저녁은 재민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미진이 나타나 수면제를 들고 있는 꿈.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꿈에서도 옥내 씨는 당당히 맞서니까요. 넌 이제 날 해칠 수 없어. 잠에서 깨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옥내 씨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납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 강의, 오후에는 경찰서 회의, 저녁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바쁘지만 행복한 일정이죠. 옥내 씨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중국과 대만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죠. 하지만 옥내 씨는 여전히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작은 경로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의미 있다고 믿으니까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옥내 씨의 목소리는 힘차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